장애계 20분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까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샅샅이 파헤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권입니다. 지난 22일 장애인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3일 각급 법원에 배포되었는데요. 가이드라인은 장애 유형별로 소송 절차 각 단계에서 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사법 지원 방안과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절차에 참여할 때 장애인 사법 지원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휠체어와 보청기, 음성 증폭기, 독서 확대기와 수어 통역사, 그리고 문자 통역 등과 같은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재판 지원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장애 때문에 소송의 내용과 절차 진행 정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포함했는데요.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 할 장애인의 권리 보장까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장애계의 이슈 헤드라인부터 장판의 숨은 헤드라인까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전해드리는 장판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장판 포커스는 얼마 전 국립특수교육원의 명예가 실추된 사건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수교사를 꿈꾸는 예비교사들이 성명서까지 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과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인환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국립특수교육원의 국가공무원들이 출제 업무와 관련해 이 수백만 원 상당의 위험보상비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육 과정평가원에서 국공립 특수교사 임용시험 출제를 1차로 하고요. 2차 시험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출제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한 2주 동안 출제위원들이 집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 감금해서 이제 시험 출제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게 하루에 30만 원씩 해서 거기 이제 수당을 주면서 그 수당 이름을 위험수당이라고 이름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루 30만 원씩 합숙 비용으로 2주 동안 그렇게 해서 한 1인당 수백만 원씩 받았다. 네. 그런데 이런 보상성 경비 비슷한 다른 국가시험 출제기관에서 시험 출제에 따른 이런 류의 위험 보상비를 책정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거기 국립특수교원 주장에 의하면 평가원에서도 주기 때문에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선례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그 이름이 위험수당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죠. 출제수당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런 것을 주더라도 내부 인사에게는 주지 않는 게 보통 선례입니다. 선례는 내부 인사는 주지 않고 외부 교수들한테는 당연히 수당을 줘야 되겠죠. 예, 근데 전부 다 내부 사람이었다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부 사람들한테 이런 시험 출제에 따른 수당성 경비, 그것도 위험보상비라는 명목으로 주려면 야근비라든가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급여가 나가는 사람들이고 내부 사람 월급을 주고 있는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받아가고 또 별도의 그 출제에 따른 그 비용들 수당을 이렇게 또 변칙적인 명목으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을 한 거군요. 그것도 좀 과다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거군요. 이런 것 같습니다. 보통 네. 학교에 대학 같은데 입학 전형이 있으면 수업료를 받으면 수익금이 많이 생기면 학교 발전 기금으로 일부는 쓰고 그 학생들한테 돈을 적게 받아도 되는데 적게 받았다고 하면 적게 받으면 학생이 모집이 이제 하는데 적게 오면 적자를 내는 거고 근데 경쟁률이 세면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다고 돌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 교직원들한테 입시수당 그래갖고 막 돈을 나눠 가져요.
그렇죠. 예, 그거와 같이 서버리자 용도가 없는 거고 이거 떤 돈이니까 서버리자 이런 좀 경향이 있었던 건 아닌가. 혹시 이것 말고도 특수교육원 직원들이 이 자기들이 출제 기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눠 가진 건 없을까라는 것을 의심하기에 또 충분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국립특수교육원은 민간기관도 아니고 어떤 공적기관이라고 공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부 산하의 거기 정부기관이죠. 그런 정부기관, 공적기관에서 그 연구사들이라고 하면은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 내부에서 이렇게 그 출제에 따른 그런 비용들을 나눠 가졌다.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출제원이 드는데요. 4명이었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선임연구원이었고, 한 분은 임용된 지 1년 된 연구원이었고, 두 분은 파견직, 거기는 이제 직원 티오가 안 나니까, 각 학교의 교사로 발령을 내놓고 파견을 받아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사들이. 그래서 두 분이었는데 출제위원 분들이 좀 뭐랄까 좀 비중이 좀 낮다고 할까요? 그런 점도 좀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돈까지 이랬다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네요. 그럼 그분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출제위원 4분 중에 2명은 그 파견직 지금 임용되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반응들은? 외부에서 어쨌든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에 돈을 적게 받았던 분이 나도 그때 이만큼은 받았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파견 왔던 분들이 출제원으로 들어가서 특혜를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7월 6일 날 이 지금 말씀하신 특수교사 2차 임용고시를 앞두고 이 출제 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또 일부 연구사가 이 수험생한테 임용고시 2차 대비 특별 개인 지도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 보통 그 직업을 한 사람이 가지면 그 자녀나 친척들도 따라서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하지요. 특수교사 또 연구원으로서 있으니까 조카가 특수교육과를 다녀서 나도 이번에 시험 치는데 삼촌 어떻게 시험 치면 돼 이렇게 찾아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연구사 다른 사람한테 좀 지도 좀 해줘라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7월 6일, 7일 이틀간이었는데 7월 4일 날 지도가 되었죠. 거기 이제 된 장소가 근무 시간에 특수교육원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 지도가 아니냐. 그분이 시험 출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7월 4일이면 시험이 출제돼서 각 지방별로 시험지가 나눠지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그 사람이 이게 문제가 이제 밖으로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제 삼촌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했지만 또 이것이 밖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 그 연구사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밖으로 제보를 해서 내부 제보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알려졌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내부 문제를 그 갈등이 있는 사람이 외부에 갖다 이야기한 거고 별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장소가 시험 출제 기간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근 고쳐 쓰지 않고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또 오해할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학생은 시험을 쳤을 것이고 그러면 같은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보고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물론 특수학교 학과들이 옛날에는 특수교육과를 졸업하면 교사가 부족해서 거의 취업이 보장되는 그런 직종이었는데 최근에는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됩니다. 굉장히 그리고 특수교육과에서도
학교에서 특별 과외를 하고 수업 연수 또는 수업 현장 시연 같은 것들, 그다음에 대위반 이런 걸 해서 몇 달 동안 막 자기 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이런 과대 경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지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죠. 출제기관에서 2차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고비에서 지금 출제기관의 연구사가 특별개인 지도를 했다. 이건 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 다음에 또 교육부 직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는 이중 원고료를 지급해서 이를 다시 환수하는 일도 있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사분들 18명에게 돈을 다시 돌려받겠다고는 했고,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요, 교육부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분들이, 국립특수교육원이 옛날에 안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천안 아산에 있죠. 그래서 멀리 오시니까 대접돼야 되고, 원고료도 주고, 강사료도 주고,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잠깐만요. 예, 편집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중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원고료를 옛날에는 원고료가 30% 이상 중복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자가 표절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원고를 쓴 경우는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2012년도부터는 한 줄만 틀리면 원고 표절이 아닌 걸로 해서 원고료를 지급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줄을 틀린다는 얘기, 제목을 틀리든지 이름이 직책만 틀려도 한 줄은 틀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상당히 다른 데 써먹었던 원고를 그대로 써도 원고료를 준다는 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규정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원고료를 실수로 줬던, 의도적으로 뒀던 거기 출장비가 좀 부족하니까 접대 차원에서 한 번 더 주는 식으로 해서 돈을 줬다는 거는 편법을 이용해서 거기 서류를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한 번이 과대하니까 이렇게 원고료를 더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해소한다고는 하지만 잘못해서 했는데 시정만 하면 해결되는 거냐? 라는 점에서는 그러면 들키면 돌려주면 그만이고 안 들키면 내 건가 이런 점에서 이거는 도덕성이나 행정적인 여러 가지 좀 문란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저래 참 문제가 많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앞서 2차 이명모 씨도 만약에 이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덮고 넘어가고 그 학생이 시험을 봤었을 테고,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면 알려지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행태, 지금 국립특수교육원 안에서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서인환 사무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일어난 사건, 출제 부정 의혹, 이중 원고, 위험 보상비 등 일부 연구사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이 일로 국립특수교육원의 조직관리와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수교사를 꿈꾸는 수험생들과 이 일에 관여되지 않은 국립특수교육원의 구성원들은 많이 허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국립특수교육원의 슬로건이 편견과 장애의 벽을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향하여라고 합니다. 먼저 국립특수교육원에 세워져 있는 어둠의 벽이 하루빨리 허물어지기를 바라봅니다.